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이별의 고통이 큰 연애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애는 달콤하지만 이별은 씁쓸하죠. 우리는 많은 연애를 하고 그만큼 많은 이별을 겪습니다. 이별을 맞이하는 이유는 모두 조금 다르지만 아픈 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모든 이별이 아픈 정도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이별은 아파도 조금 지나면 금방 회복이 되는 반면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계속 아프고 이러다가 영원히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원래 특별히 더 아픈 이별이 있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텍사스 대학 심리학과의 제프리 심슨 교수는 이별의 아픔이 큰 연애의 특징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심슨 교수는 먼저 현재 연애 중인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지금 연애의 다양한 면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예를 들면 만족도, 친밀도, 성적 개방성, 연애 기간 등등. 3개월이 지난 후 심슨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그 사이 이별을 겪은 사람만 다시 출연했습니다. 심슨 교수는 솔로가 된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 물어봤죠. 그리고 참가자들이 느낀 이별의 아픔과 먼저 번 질문했던 설문조사 항목을 비교해서 어떤 연애를 했던 사람들이 이별의 고통을 크게 느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과연 심슨 교수는 이 둘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더 아픈 연애. 이별의 아픔이 큰 연애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친밀도가 높았던 커플. 먼저 이별을 했을 때 더 힘들어한 사람들은 둘 사이 친밀도가 높았던 커플이었어요. 친밀도가 높았던 커플은 친밀도가 낮았던 커플들에 비해서 25%나 더 이별을 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연인과 자주 시간을 보낼수록 더 다양한 활동을 할수록 삶의 태도가 비슷할수록 이별의 고통을 절감했습니다. 두 번째, 연애를 오래 한 커플. 두 번째로 사람들은 연애 기간이 길수록 이별을 더 고통스럽게 느꼈대요. 오래 사귄 커플은 짧게 사귄 커플보다 32% 더 이별을 아파했습니다. 연애 기간은 친밀도보다도 이별의 고통에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세 번째, 더 좋은 이성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세 번째로, 다른 좋은 이성을 만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남들보다 33% 더 이별을 고통스럽게 여겼습니다. 주변에 전 연인만큼 괜찮은 연애 대상으로 느껴지는 이성이 없었던 경우인 거죠. 이 요소는 3가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력한 만큼, 잃은 만큼. 심슨 교수는 이 3가지 요소가 이별의 후폭풍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별 후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소소한 일상의 변화에서 찾아옵니다. 특히 사람들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던 일상을 잃었을 때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아요. 연인과 쌓아온 친밀감과 오랜 시간은 이별한 당사자가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둘을 잃은 만큼의 고통을 깊게 느끼는 거랍니다. 반면에 주변에 연애 상대로 느껴지는 괜찮은 이성이 있냐는 것은 다른 효과를 가져오죠. 다른 매력적인 이성의 존재는 이별의 고통을 크게 덜어주거든요. 그 사람은 이별을 경험한 사람이 일상적인 변화에서 겪는 고통에 몰입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현실적인 자극제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를 살펴보던 심슨 교수는 흥미로운 걸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그러고 보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연인의 외모나 성격, 능력에 대한 만족도는 이별의 아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방금 전 설명에 빗대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연인의 외모, 성격, 능력 등은 연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기 때문에 딱히 내 노력을 투자해서 유지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친밀도나 연애 기간처럼 잃어버려도 나의 노력이 무산되는 일은 없고 이별의 고통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별 후폭풍. 이 연구를 보니 왜 어떤 이별이 특별히 더 아픈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날 떠난 상실감도 있지만 함께 노력해서 쌓았던 둘만의 친밀감, 둘만의 특별한 일상, 이런 게 사라졌다는 게 제일 속상한 거죠.
이별을 더 아프게 하는 3가지 이유 중에서 결국 이별 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3번째 이유, 즉 이성으로 느껴지는 다른 사람이 없을 때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잊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셈이죠. 이별하자마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어렵겠지만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세요. 이별 직후에는 그런 사람이 절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 있을 때니까요.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쉽게 이별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 모든 연애는 서로 좋아해서 시작해요. 하지만 애정의 크기가 두 사람 다 똑같은 건 아니죠. 한 사람이 더 많이 좋아할 수도 있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클 수도 있어요. 왜 커플을 보면 둘 중 먼저 헤어지자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덴버 대학 심리학과의 스콧 스테니 교수는 연구를 통해서 커플 중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의 특징 7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정도면 뭐 언제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내가 이 사람과 헤어져도 다른 좋은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헤어지자고 얘기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두 번째, 관계에 애착이 없는 사람.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먼저 헤어지자고 할 확률이 높아요. 관계에 애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기도 쉬운 거죠. 세 번째, 관계에 에너지를 덜 쏟는 사람. 연애를 하면 당연히 돈, 시간, 노력, 감정 같은 유무형의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에너지를 덜 쏟는 사람일수록 연애를 쉽게 그만둬요. 헤어져도 아까울 게 없으니까요. 네 번째,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약한 사람. 연애에서도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싸우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약하면 그만큼 쉽게 헤어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관계의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6개월 뒤에도 사귀고 있을까? 모를 일이지. 관계의 먼 미래를 그려본다는 건 이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3년 후, 5년 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헤어질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섯 번째, 이별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별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지만 그것도 상대적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엄청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과정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럽지만 나름 참을 만한 과정일 수 있어요. 이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이별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주변에서 헤어지라는 말을 듣는 사람. 너 아직도 걔 만나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관계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지 역시 이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가까운 친구, 가족 등이 연인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면 쉽게 헤어질 수밖에 없죠. 이 7가지 기준을 가지고 당신의 연인과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헤어지게 된다면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할지, 둘 사이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별의 고통이 큰 연애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